오늘날 한국 요리의 마늘은 거의 필수적인 재료인데요. 마늘이 수술받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세계 10대 푸드인 마늘은 전통적으로 감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재료인 마늘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다양한 음식에 마늘을 곁들여 먹곤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든 그 효능과 악영향을 알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마늘의 효능과 더불어 마늘의 악영향과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마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 요리 대부분의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마늘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마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 민족들에게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약 5천년 전부터 인류가 재배하기 시작한 마늘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식품으로 여겨졌으며 노동자들에게 체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무덤 벽화와 문서에 마늘의 사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노예들과 노동자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 또한 체력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마늘을 자주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 동물 실험 연구에서 마늘에 포함된 활성 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늘은 특히 알리신과 다이알리트리설파이드라는 성분 덕분에 항염 작용에 도움을 주는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치료에 마늘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은 염증성 매개체의 활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마늘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마늘과 최악의 궁합을 가진 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차입니다. 마늘과 녹차가 상극으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이 두 성분 때문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카테킨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녹차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 항암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대사 촉진, 항바이러스 작용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녹차의 카테킨이 마늘의 알리신을 만나면 그 이점이 반감되는데요.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녹차의 카테킨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독특한 냄새와 맛을 책임지는 주요 성분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녹차의 카테킨은 모두 비슷한 건강상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두 성분이 만나게 되면 두 성분이 각각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소화를 도와주지만 그 강한 성질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녹차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위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녹차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보다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각 성분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강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녹차의 섬세한 향과 맛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그 섬세한 향과 맛을 즐기는 차문화에서 중요한데 마늘의 강한 맛이 이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으며 각각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마늘 음식, 마늘 후레이크입니다. 신선한 마늘은 알리신과 같은 유익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화합물은 항염증, 항균,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고온에서 튀기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합물이 파괴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민감하여 140 이상의 고온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또한 마늘 후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와 폴리시클릭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신경계 생식기 유방, 폐 및 피부암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폴리시클릭 방향족 탄화수소는 폐암, 피부암,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늘 후레이크는 때때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방부제나 다른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알레르기 반응, 소화불량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공 마늘 제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분들은 마늘을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은 마늘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로 인해 수술 중 출혈이 증가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한 연구에서는 마늘 포충제가 수술 중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또한 최근 2021년에는 한 환자가 수술 전 마늘 과다 섭취로 인해 수술 중 과다 출혈을 경험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은 절대로 마늘을 드시지 마세요.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고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마늘을 먹었다가 출혈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환자들이 항응고제 복용 시 마늘 섭취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항응고제의 예시로는 와파린과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와파린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 즉 피떡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약물인데 주로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이것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져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잇몸 출혈, 멍, 코피, 심각한 뇌출혈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의 마늘 포충제를 섭취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아스피린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주로 통증 완화, 염증 감소, 열내림 및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두통, 근육통 등 통증이 발생할 때 진통제로 먹기도 하며 해열제로 사용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먹는 약인데요. 아스피린 역시 항응고제의 일종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마늘과 아스피린 모두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므로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마늘과 같은 포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전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최소 7-10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로 위장병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민감하신 분들 생마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하게 만들어 위벽을 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쓰림, 위염,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을 공복에 섭취하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지니 절대로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근육인 하부식도 괄약근 LES의 긴장도를 낮추어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마늘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강한 자극성은 위장을 자극하여 폭부 팽만감, 폭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권장하며 마늘을 포함한 음식을 먹은 후 바로 눕지 않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마늘은 저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저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언급했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 이완을 촉진하여 혈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마늘 포충제가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모두 감소시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늘이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효능과 더불어 마늘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고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냉장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채워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